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요 국가로 떠오르자 K방산을 배우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 무기인 K2 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자국 장병들을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상무대와 대전 자운대 병과학교 등지에서 열린 육군 국제과정에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 등 7개국 35명의 장병이 3주간의 일정으로 방문해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운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이들 장병들에게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군수학교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해 K2 전차, K9 자주포의 조종, 사격, 정비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외국군의 육군의 수준 높은 교육훈련 체계를 소개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가국과 군사교류 등 국방협력을 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K9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멀리 에스토니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K9을 사용하고 있는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K9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K방산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한국 방산에 대한 입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위기감을 느낀 폴란드는 6조 원 규모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급하게 서둘렀고 K9 대신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를 선택한 체코는 급 후회 모드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대체 동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나라는 바로 에스토니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에스토니아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에스토니아를 지킬 자주포 등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런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 K9이었습니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9의 공격거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독일제 자주포보다 2배나 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한국에서 빠르게 K9을 받았다. 그 덕분에 기존에 보유하던 독일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한국 방산의 빠른 무기 제공 능력 덕분에 안보 공백 없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토니아는 2018년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국산 자주포 K9을 36기 주문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먼 거리에서도 적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자주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생산 역량에 놀랐다. 한국은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확장해서 무기 수요에 빠르게 대응했다. 우리 군의 특성상 무기 체계가 복잡하면 안 된다. 그런데 K9은 운용이 매우 쉽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추운 겨울에서도 K9은 성능을 제대로 발휘했다. K9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차질 없는 무기 공급 능력, 맞춤형 무기 제공 역량 등 K방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서 폴란드처럼 에스토니아에도 생산시설을 지어주면 유지, 보수, 정비 등 다방면이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향후 10년간은 GDP 3.4% 이상을 국방비에 사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나토 회원국 중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무기 구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 에스토니아도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K방산 무기들의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방산에 대해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K9에 대해 극찬을 하면서 다른 무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자 폴란드는 최근 다른 국가에게 K9을 받을 수 있는 순서를 빼앗길까봐 미루던 추가 계약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K방산을 이끌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6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수출 계약에 관한 소식인데요. 지난 2일 폴란드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국책은행으로부터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구매를 위한 42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의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폴란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152문을 2027년까지 납품받는 조건으로 약 3조 6,500억 원 규모 계약에 서명했고 올해 초에는 천무 발사대 72기를 2029년까지 공급받기로 해 2조 2,500억 원에 달하는 무기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계약 모두 폴란드의 자금 조달 문제로 실행이 지연되다가 이제야 발효된 것인데요. 이로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기본 계약 중 K9 308문이 공급만 남은 상황입니다. 2차 계약 단가로 계산하면 잔여 계약 규모만 7조 원이 넘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측은 2022년 K2 전차 100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맺고 K2 전차 180대를 인도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프랑스산 세자르 자주포 구입을 결정했던 체코에서 사업 지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세자르 도입 계약 체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번째 프로토타입조차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국방부는 2021년 9월 프랑스 넥스터사와 세자르 자주포 52문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그 규모를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하나로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자르 자주포는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mm 포를 얹은 무기로 체코가 40여 년 운용해온 다나 자주포를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넥스터는 체코군에게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조차 아직 조립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이와 관련 체코 국방부는 자국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대체 뭐가 문제인지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코의 상황은 이웃 폴란드와 비교됩니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첫 24문을 도입했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군은 이미 100문이 넘는 K9을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때 한국에 K9을 도입했다면 벌써 실전 배치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순간의 착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야기한 것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 엄청난 속도는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됐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체코 정부는 빠르게 한국 방안을 서두르는데요. 최근 체코의 전 총리와 주요 인사들이 K방산 중심지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제9차 한체코 미래포럼 참석차 방문한 체코 대표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창원에 머물렀습니다. 창원 첫 일정으로 창원시청에서 홍남표 시장을 만난 대표단은 원자력과 방위산업을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더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곧 24조 원대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뒀기 때문인데요. 이후 창원의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를 차례로 방문해 협력 관계를 재차 다졌습니다. 현대로템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고려해 기업 역사와 그간의 철도 차량 수출 실적과 성능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통합방산 시스템과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핵심 방산무기인 K9 자주포를 비롯한 첨단 전략무기 등을 자랑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어로 된 홍보 영상을 통해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역량, 가스터빈과 원전주 기기 제조 기술, 수소에너지 기술력 등을 소개하고 원전 수출 경험을 알렸습니다. 얀 피셔 전 총리는 폴란드 등 9개 국가에 수출된 K9 자주포에 직접 올라타 사업 장내부를 달려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 6호기 건설 등 24조 원 규모의 원전 2개 호기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원자력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선정했는데요. 한수원은 내년 3월 예정된 최종 계약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9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분야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처럼 이렇게 육해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고 독자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성능 대비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력, 기술 이전 개방성도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례로 폴란드의 경우 K9 자주포 100대의 납기일을 6개월로 앞당긴 덕분에 수조 원대 수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쟁국이 제시한 3년에서 5년의 공급 리드타임보다 최대 10배나 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도 수출에 성공했고 K9은 전 세계 자주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미 연합사령관들까지 입을 모아 추천할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 전 한미연합사령관 3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해 K9 자주포 생산 라인 등을 둘러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K9과 탄약운 반차 K10은 미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전 한미연합사령관 월터 샤프, 커티스 스케퍼로티,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육군 예비역대장 등은 한국의 방산무기 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이들 무기 체계가 미군에 필요한 전력이고 전력화가 된다면 한미 방산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K방산이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 수출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